어머니의 방에는 어머니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식물 산세베리아가 있습니다. 24시간을 함께 숨을 쉬면서 산세베리아는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를 만들어서 배출하는데 95세가 되신 엄마는 언제부턴가 식물보다도 덜 생산적인 시간을 하루하루 소비하고 소모하며 무의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최소한 식물보다는 의미 있는 사생활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의 의미 있는 사생활을 위해서 어머니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한 단어씩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고 옛 생각을 하며 추억의 토크를 할 때면 산세베리아보다 훨씬 더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하고 살아 숨쉬는 생기가 느껴집니다. 낙향에서 시골에서 보낸 8년 동안 늘 불안했어요. 고령의 노모가 쓰러지진 않을지 늘 불안했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서 경제적으로도 불안했고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몰고 오던 시절이었어요. 불안을 늘 잔 기침처럼 달고 살던 시절에 종합감기약을 복용하듯 어머니와 평생 못 나눈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어머니와 나누었던 말이 글이 되고 책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윤희병 이야기 김진태 지음. 펴낸 곳은 더 작업실. 30년 예능 작가로 활약했던 김진태 작가. MBC 우정의 무대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작가분이십니다. 막내 아들인 작가는 2014년 고향인 충남 부여로 돌아가 국민학교 교사로 평생을 사셨던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글을 쓰며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엄마가 살아계셔도 늘 그리운 이름 엄마. 95세 엄마와 59세 아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오늘 다정한 책방에서 들려드립니다. 월동 준비. 겨울이 시작되면 아버지는 연탄광에 연탄을 채우는 게 급선무였다. 연탄을 채우고 나면 뒷곁에 김장떡을 묻고 비로소 김장이 시작되었다. 그때는 어느 집이든 100포기 이상은 해야 김장 같았던 시절이었다. 엄니의 진두지휘 아래 떠들썩한 김장이 끝나면 뒤주에 쌀을 한 가마 채우는 게 월동 준비의 마지막이었다. 연탄광, 김장도, 뒤주 세 곳을 채우고 나면 펄펄 눈이 날리기 시작하고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고 동네 형들과 누나들이 새벽송을 돌면 성탄절이 오곤 했었다. 눈이 펄펄 내리던 성탄 새벽에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 듣던 새벽송이 천상의 소리처럼 고요하고 거룩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겨울이 시작되곤 했었다. 늙는다는 축복. 나는 이제 59세가 되었고 나의 노모는 95세가 되었다. 늙을 수 있다는 건 용케 병을 피해온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고 축복이다. 아픈 사람들은 모두 늙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나도 무럭무럭 늙어서 축복받은 노인이 되고 싶다. 젊은이로는 살아봤지만 아직 노인으로 살아보지 못했다.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무릎도 아프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 힘든 날들이 올 때까지 기꺼이 살아보고 싶다.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하고 내가 들어갈 묘자리를 그려보거나 달빛 아래 치자꽃 한 송이만 봐도 왈칵 젊은 날이 그립고 서러운 늙은이로 살아보는 은총을 누려보고 싶다. 영화 은교에서 박해일이 이런 대사를 한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무사히 늙음이 오히려 노력으로 받은 상이라 여겨진다. 그토록 나는 무럭무럭 늙어가길 열망한다. 동의보감 한의원. 날씨가 좋은 날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 타고 한의원 갈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몸에서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씻고 분도 바르고 루즈도 칠하고 외출하니까 기분이 좋지. 동의보감 강 원장님도 이물없게 대해주고 침도 잘 넣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면 몸이 개운해. 갈 때마다 강 원장이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늘 그렇게 말하지. 원장님,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보는 게 더 나아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안 아픈 데보다 더 많으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도 내 나이에 요양병원에 안 가고 집에 있어서 참 좋아. 난 요양병원 가는 게 싫다고 말을 해놨으니까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보낼 우리 아들이 아니여. 요즘은 나이 들면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걸어 들어가서 누워 나오는 곳이잖여.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겨. 옛날 고려장이랑 똑같은 거거든. 난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연명치료도 안 하고 집에서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지. 딴 건 뭐가 있겠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편히 죽는 거 그것뿐이요. 95세. 꽃 피고 새 울 때는 금방 지나가는겨. 꽃이 필 때는 잘 모르는겨. 꽃이 떨어져야 그때 꽃이 참 이뻤구나 하고 알자녀. 꽃이 핀다고 말하고 피기를 하나, 새가 운다고 말을 하기를 하나. 새가 울 때는 잘 모르는데 새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부터 적막하고 그 새 소리가 참 이뻤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겨. 그게 꾀꼬리가 됐든 참새가 됐든 어떤 새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여. 그냥 새소리가 안 나면 적막한 거요. 5, 6월에 새파란 열무 겉절이도 수만 번 죽으면 금방 익어버리자녀. 열무김치 수만 번 죽는 것처럼 인생도 잠깐인겨. 나는 시방도 마을 동무들이랑 밭에 나가서 쑥 캐던 봄 같고 아카시아 따먹던 여름 같고 홍시가 열리던 가을 같고 아랫목에다 식혜를 익히던 겨울 같고 그려.
우리 아버지 윤상기, 우리 엄마 김마리아 두 분이랑 유성 온천 갈 때 두 개에서 버스 내려서 유성까지 별을 보면서 걸어가던 생각이랑 엄마랑 아버지랑 셋이 여간방에 누워서 잠잘다 생각이 어젯밤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단 말이여. 그런데 내가 95세란 말이여. 나이라는 게 너무 잠깐인겨. 내가 6.25도 겪고 대동아 전쟁도 겪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지나가면 눈 감았다 든 세월인겨. 실감이 잘 안 나는겨. 세월이 흐르면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뜨는디 처음에는 그게 손도 빠지듯이 아팠는디 나중에는 머리털 빠지듯이 자연스럽더라고. 세월을 어찌 이기겠어. 순응하고 순리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래도 실감은 잘 안 되더라고. 어쩌다 내가 95세나 살았는가. 앞으로 1년을 더 살겠는가. 100살을 채우겠는가. 하느님만 아시겠지만 부르시는 날까지 그저 많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 아플 수도 없잖여. 요새도 매일매일 파스를 몸에다가 도배지처럼 붙이고 살아도 아프잖여. 살다 보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런겨. 그게 당연한겨. 일장춘몽이라고 하자녀.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딱 일장춘몽인겨. 모든 게 그냥 한숨 잠은 지나가는겨. 일장춘몽인겨. 인생은 말이여. 당연하지. 예전에 SBS 예능 프로그램 중에 히트한 코너가 있었는데 당연하지라는 코너였어요.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 무조건 당연하지 라고 외쳐야 하는 매우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매우 단순한 게임치고는 주말 예능을 싹쓸이할 정도의 위협적인 시청률로 대박을 터뜨렸던 코너였어요. 수년 동안 시골에서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는데 노인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질문이에요. 균형 있는 식단도 중요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고 쉽게 부러지고 부러지면 노인에게 치명적인 유리 접시 같은 고관절도 조심해야 하고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지 라고 말을 해줘야 해요. 노인과 당연하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식사하실 때 밥을 자꾸 흘리실 테고 귀가 어두워서 크게 소리를 질러도 잘 못 알아 들으실 테고 화장실을 가시기 전에 실수하시는 일도 다반사일 테죠. 그게 매우 당연한 현상이란 걸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해줘요. 노인이 되면 씹는 기능도 약해져서 저작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식사할 때 밥을 흘리는 게 당연하죠. 화장실 가기도 전에 바지에 실수하는 것도 당연하죠.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수한 걸 치울 때도 표정이 매우 당연해야 해요. 당신도 속상할 텐데 치우는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큰일이 난 것처럼 수선을 떨면 더 불편하단 거죠. 실수했을 때 수선을 떨면 실수한 걸 숨기게 돼요. 숨기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움을 청하게 하려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지 게임을 하면 돼요. 당연한 건데 부끄럽게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노인이 되고 누구나 실수해요. 내가 꼬마 때 바지에 실수했을 때 엄마가 꼬마니까 당연하지 그랬듯이 노인이니까 당당하게 실수해야 해요. 누구나 노인을 모셔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전혀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당연하지라고 말해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거니까요. 아가. 아가라고 부르면 입술에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젖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던 해에 두부만한 아가를 강보에 쌓아안고 병원에서 처음 집으로 데려오던 날, 아스팔트 도로가 비포장 도로처럼 요철이 심하고 요동이 심하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갓 태어난 아가를 안고 차에 탔을 때 우유가 가득 찬 컵을 한 손에 들고 뛰는 것처럼 너무나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가가 태어난 그날부터 아가라는 호칭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보호해야 하는 모든 대상을 부르는 상징적인 단어가 됐습니다. 20살이 훌쩍 넘은 아들에게 아직도 얼떨결에 아가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새끼 때부터 돌봐왔고 긴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상추와 배추에게도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가끔 아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느낄 때 모두 아가가 됩니다. 나의 엄마도 점점 더 아가가 되어갑니다. 아직도 당신이 멀쩡하시고 강한 척을 해도 자신도 모르게 기저귀가 젖고 밥을 떠먹여 드려야 드시는 날들이 잦아집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도 무심코 아가라고 부르는 날이 올 것만 같습니다. 나의 엄마가 나를 아가라고 했고 젖을 물리던 그때처럼 엄마는 엄마라고만 부르고 싶은데 말입니다. 무슨 말을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거의 1시간이나 마이크 앞에 멍하니 있는 중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산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만나게 될 죽음이라는 거. 김진대 작가님의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꼭 일독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정한 책방 인사드립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